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2월 9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저녁 시간 기준으로는 이 조정폭이 조금 커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그렇고 도지코인 시장 전체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요. 다시 리플로 돌아와서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와 추후 전망, 그리고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날짜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이스라엘과 이번에는 시리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이 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요, 당연히 투자자들의 심리는 나의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국의 달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이것과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게 바로 위험자산, 우리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이것과 반비례로 움직이는 코인 시장은 오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볼 수 있겠죠. 다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차트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조정폭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여전히 1차 상승의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최근에 3일 연속 이렇게 조정을 받고 지지라인 만들면서 반등이 나왔죠. 이때 이 반등이 나온 부분이 바로 피보나치 두드림수열에서 0.236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금 위치하고 있는 시세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게 이 고점 라인과 반등이 나왔던 라인 사이에 지금 위치하면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거냐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고점을 기록했을 때 만들었던 이 캔들의 몸통 고점 라인, 여기가 바로 3,800원대인데 여길 돌파해 주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빠른 반등,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였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지지라인 테스트, 여기가 뚫리게 되면 382 라인까지도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382 라인까지 내려온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지지라인 만드는지 확인하고 충분히 여기는 추가 매수 타점에 기회가 돼줄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최근 나온 또 개별적인 이슈는 어제 말씀드렸던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BS 시사 프로 60분이라는 곳에 출연을 해서 이미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 방송이 반영이 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이 갈 만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리플의 미래가 되겠죠.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측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리플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플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했다라고 하죠. 일단 최근 나온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XRP의 가치가 300% 이상 상승했고요.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연한 얘기했고요. 또 시장 성과와 규제 연관성,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건 우리가 SEC와 소송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 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이끌었던 SEC는 명확한 규제 없이 다수의 소송만을 제기하면서 이 코인 시장을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 아래로 가지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다 실패했고 결국엔 물거품이 되면서 교체가 최근에 확정이 난 거죠.
그리고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가 뒷받침될 때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산업 발전에 따른 잠재적인 영향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리플의 주요 산업은 누가 뭐래도 바로 이 송금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성과가 XRP의 시장 가치를 강화할 수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코인 시장에는 정말 여러 코인들이 상장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펀더멘털,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이 기술력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요. 정말 많은 암호화폐들, 코인들 중에 가장 여기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리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리플에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리플과의 소송도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최근과 같은 상승력이 나온 거였죠. 그리고 이 소송이 종료된다라는 건 이 리플 상승의 시작이지, 이 내년까지 이어질 상승 사이클에서의 시작점이지 절대 지금을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그 근거들 중에 굵직굵직한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이 IPO,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IPO라는 건 XRP를 발행하는 기업, 리플랩스, 리플이 바로 증권시장,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 부분은 예전부터 리플 홀더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했던 부분이고 이제는 정말 이게 현실 가능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작년 4월 달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했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였고 당시에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여기에 참석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가 전해줬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SEC와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작년 4월이면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이죠. 때문에 리스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뜻 투자를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는 180도 뒤바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이 리플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도 올라오면서 이때부터 리플은 IPO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자, 리플이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이 리플의 주가 가치는 $600를 넘을 거다. XRP 같은 경우에는 $35도 넘게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SEC 위원장이 교체됨에 따라서 리플이 다시 한번 기업 공개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SEC 위원장이 교체됐다라는 건 IPO뿐만 아니라 우리가 XRP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ETF에 대한 기대감이죠. 자, ETF를 승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SEC이기 때문이고요. 작년 말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력을 보여줬을 때, 이때도 바로 이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이런 상승력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 블랙록이 여기 나와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데요.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리플의 ETF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기사로서 확인이 되는 거고 무려 9트리리온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경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XRP에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유동성 부스트와 함께 블랙록이 XRP ETF를 준비하는 그 시작 단계라는 걸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대형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우회해서 ETF로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더 안정적인 상승력을 이후부터 보여줬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리플에게도 가져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상승 사이클은 시작이 됐고요. 이 사이클은 내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한 상승, 미 대선에 의한 상승, 여러 가지 호재의 이 사이클들이 지금 시장에 겹친 상황에서 리플이 이런 개별적인 이슈도 가장 큰 호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타점을 잘 잡고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보유 물량만 잘 늘려나간다면 그리고 추후에 제가 드리는 타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만 잘해서 이걸 현금화하고 수익 실현한다면 정말 이번 사이클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되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다만 제가 한 가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상승 사이클에서도 절대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있을 수 없고요. 상승과 조정, 지지라인 만들고 반등 이런 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사이클이 있다라는 건 그 이후에 하락 사이클도 뒤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추격 매수고요. 두 번째는 패닉셀입니다. 차트가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더 오를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추격 매수가 높은 곳에서 들어가고, 또 얼마 전에 나온 변수와 마찬가지로 폭락이 나오게 되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두려움에 패닉셀을 하게 되죠. 그럼 차트는 결국 상승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다 보면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변수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타점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추후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고, 결국은 이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해야지 우리가 핸드폰 상에서 눈으로만 보여지는 수익률이 아닌 실제로 현금을 확보하고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이런 구체적인 타점과 변수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으로는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확인시켜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방에서 이런 부분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